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 두째 1차 시, 2차 시에는 이제 촬영하는 거, 편집하는 것도 좀 알려드렸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또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살짝 훑어 지나가는 것 정도로 잠깐만 보고 지나갈게요. 그럼. 우리가 촬영하는데 스마트폰 영상 언어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글을 쓰려면 글을 알아야 되듯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쇼트, 펜, 줌, 크레인, 달리 요런 정도만 많이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5개 요 단어 요 5개 정도만 알아도 요걸 잘 활용하면은 영상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쇼트로만 요거는 생략하고 쇼트로만 가면은 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웃기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뭐 자기가 이렇게 손동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쇼트로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자 쇼트는 말 그대로 한 화면에 풍경이라든가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고 펜은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보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싶은데 내 눈은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럼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펜이에요. 펜을 하는데 시작을 하나, 둘, 셋, 3초 한 다음에 이렇게 싹 돌아서 하나, 둘, 셋 해서 3초에서 한 10초 이내로 너무 길면 한 15초까지는 되는데 한 10초 이내로 이렇게 펜을 해주시면 돼요. 줌도 마찬가지. 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줌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 요거는 볼펜이야. 아, 요거는 연필이야. 아, 요거는 김치야. 자, 밥상 위에 김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돌산 갓김치야 라고 그랬을 때 카메라가 그 돌산 갓김치로 이렇게 줌이 쫙 들어가 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갓김치가 이렇게 생겼구나. 무슨 맛이 날까? 근데 먹는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야 최고다 진짜 맛있다 갓김치 이러면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줌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밥 먹는 거 그냥 숏으로 한 컷으로 그냥 밥 먹는 거 찍으면은 뭐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돌산 갓김치에다가 줌을 한번 팍 넣어주고 또 먹는 사람 얼굴에다가 얼굴도 가만히 그냥 풀샷 클로즈업 찍고 있다가 갑자기 퀵줌을 이렇게 팍 넣어준다든가 그래서 그럴 때 줌도 그냥 슬로우 줌이 있고 퀵줌이 있어요. 펜도 마찬가지예요. 펜도 그냥 슬로우 펜이 있고 스위시 펜이라고 그래 스위시 펜이라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여기서 제가 10초 이내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팍 가는 거 그거를 스위시 펜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럼 파노라마로 찍는다는 그 사진은 어디에 해당돼요? 파노라마는 한 화면에 다 찍지 못한 사진 같은 경우 이건 지금 동영상은 펜이라고 그러고 사진에선 파노라마라고 그래요. 사진은 이게 다 한꺼번에 안 찍히잖아요. 카메라 앵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찍잖아요. 계속. 마지막 딱 끝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사진은 그렇고 동영상은 파노라마라고 그러지 않고 펜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펜 하나 둘 셋 펜 이렇게. 그러니까 찍히는 그림은 똑같은데 파노라마 사진은 한 화면에 그냥 넓은 범위를 다 보여주는 거고 펜은 한 화면에 못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전체를 다 시청자가 아 이렇게 넓은 광활한 데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펜이에요. 줌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줌을 넣어줘요. 크레인은 물론 탑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멋진 이렇게 사람을 찍는다 그럴 때 한 컷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막
아우라가 장난 아니게 막 멋있어. 그러면 신발부터 찍어가지고 카메라가 그 자리에서 카메라가 요 자리에서 요렇게 올리는 거는 틸트라고 그래요. 크레인은 요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그 시점까지 내려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쭉 요렇게 올라오는 게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크레인. 제자리에서 카메라 헤드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거는 틸트. 네, 틸트, 틸다운 뭐 틸트라고. 달리는 이렇게 카메라 축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이동. 그동안은 카메라 축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카메라 헤드만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거는 직접 가는 거.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좌측에서 우측 이렇게 가는 거. 트랙 촬영이라고도 그러고 달리라고 그래서 달리 인, 달리 아웃, 줌 인, 줌 아웃, 패닝, 프레임 인, 쇼트도 한 쇼트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컷을 카메라 찍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주 카메라 지금 날 찍고 있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하죠? 프레임 인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촬영할 때도 그냥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찍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풍광을 찍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갈 것 같아. 그럼 미리 예측하고 카메라를 갖다 대고 놓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뭐 구경, 야 이거 좋은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게.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서 있는 것부터 바로 찍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프레임 인, 그다음에 프레임 아웃. 빠져나가는 것도 화면 전환할 때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카트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카트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한다면 카트해도 되고. 그래서 쇼트, 펜, 줌, 크레인, 달리 요 정도만 그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요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영상을 다양한 앵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앵글로. 좀 뒤에 이제 좀 또 나오겠지만 이제 사이즈는 또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앵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지금 다 얘기했던 거고. 화면에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포커스를 변화하게 한다든가 앵글을 로우 앵글로 한다든가 하이 앵글로 한다든가 틸트 앵글, 오버 더 숄더, 핸들드 샷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다 사진 촬영할 때 어떻게 찍어요?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니까 내가 이걸 숙여요, 안 숙여요? 대부분 안 죽이죠. 잘 안 숙이죠. 힘들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피사체 눈높이에 맞게 내가 이렇게 숙여주고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자, 기자들은 항상 뭘 가지고 다니죠? 짝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짝대기 말고 스텝 뭐죠? 사다리, 발판을 발판을 가지고 다녀요. 발판을. 그 사람들이 왜 그 진대게 그거 왜 가지고 다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이 앵글 찍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군중이 많으면은 군중 아이 레벨로 찍으면 얼마큼 모여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야. 군중보다 좀 높이 찍어야 많은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발판을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지금 너무 귀여워 예뻐. 강아지 키가 뭐 사람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얕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쭈글쭈글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찍는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찍는 게 제대로 찍는 거예요. 이건 안 흔들리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대충 엉거주춤 이렇게 찍어. 그럼 이게 이렇게 흔들린다고. 무릎을 꿇고 찍어. 제가 아는 어떤 PD 하나는 여자인데 그냥 배를 깔고 찍어. 땅바닥에 그냥 옷 한번 털면 돼. 그거는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짬밥이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 한 컷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찍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자, 이렇게 배 깔고 찍는 그림은 누구도 안 찍기 때문에 그런 앵글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별로. 그러니까 그런 앵글을 보여주면 사람이 눈이 번쩍 띄어. 야, 그림이 좋은 거야. 네, 포커스의 변화는 이제 그 핀 이동하는 거 있죠. 만약 둘이서 대화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막 말하고 있는 사람 뒷모습만 보여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랬을 때 카메라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탁 맞춰주는 거. 아니면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이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주체가 바뀐다든가 그런 반응샷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 포커스를 이렇게 이동시켜요. 뭐냐면 화면의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 그다음에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로 찍는 거. 일반적으로 감독님들이 찍을 때 일반적으로 앵글을 아이 레벨보다 약간 밑에서 찍는 게 보기가 더 좋아요. 아이 레벨.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히틀러의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은 히틀러보다 키가 작다 그랬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하이 앵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히틀러를 제일 폼나게 찍는 거는 밑에서 위로 찍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멋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을 찍을 때는 로우 앵글로 찍어라. 대단한 사람을 찍을 때는. 죄수를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요? 하이 앵글로. 죄수들은 다 하이 앵글로. 제가 이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근데 저는 복습. 저 바꿔서 들었어요. 하이앵글은 네. 위에서 찍기 때문에 네. 좀 초라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왜 범죄를 초라하게 보이게 하면 나쁜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는다 그랬어요. 그게 로우 앵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듣지 않고 단편적인 것만 지금 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죄수는 하이 앵글로 찍어줘야 되는데 죄수를 로우 앵글로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도 흉악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기억하신 거야. 네. 그게 이렇게 와닿았었나 봐요. 맞아요. 죄수를 찍을 때는 다 하이 앵글로 찍어야 돼요. 이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꾀죄죄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여야 돼. 하이 앵글로. 근데 간혹 밑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나쁜 놈. 대도랄지. 대도 같은 놈. 그런 놈들은 거물도. 밑에서 위를 찍어가지고 아주 뻔뻔하게 보이는 거야. 뻔뻔하게. 이걸 차고 있는 거를 보통 수갑을 잘 안 찍거든요. 얼굴만 이렇게 찍지. 근데 수갑을 걸어서 대마에다 수갑을 걸어가지고 얼굴을 탁 해서 뻣뻣하게 이런 거를 일부러 찍어주는 거는 카메라 감독이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런 걸 보고 기억은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이 앵글 이렇게 있고 틸트 앵글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없는 거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무슨 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비라든가 뭐 이런 걸 찍을 때 한눈에 볼 수 없는 걸 찍을 때 만약 세로로 이렇게 뭐가 있다. 가로는 한 번에 볼 수 있지만 세로는 한 번에 보기 글씨 읽기도 판독도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려준다든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준다든가. 오버 더 숄더는 둘이 같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깨를 걸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깨를 걸어주지 않고 그냥 당사자만 얼굴 찍을 수도 있겠죠. 그 그림보다는 어깨를 걸어줘서 찍으면 둘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화면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경. 네, 전경이 생기는 거예요.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림을 찍든 간에 화면 속에 입체감을 있게 찍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입체감을 넣지 않고 찍는 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뭐 증명사진이라든가 뭐 여권사진 뭐 이런 거 찍을 때는 그냥 깨끗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찍고 기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풍광을 찍더라도 풍광 사진을 찍더라도 풍광을 입체감 있게 찍어주는 거야. 풍광도. 그럼 앞에 지금 이제 가을에 국화가 있으니까 국화를 앞에다가 카메라 앞에다가 바짝 갖다 놓고 뒤에 어떤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가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동물이라든가
새라든가 뭐 이런 꽃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일 수 있게. 그럼 가을을 표현하는데 요 국화도 가만히 카메라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크레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밑으로 내렸다가 밑으로 쭉 올리니까 국화 밑에 강변으로 그냥 국화가 그냥 쫙 있는 뭐 이런 뻔한 멋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와 멋있다 그러는 거는 우리 눈이 스테레오기 때문에 이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멋있게 안 나온다고. 멋있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경을 분명히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이니까 전경하고 배경이 분리될 수 있게 이렇게 화면 속에 같이 이렇게 틸업, 틸다운, 뭐 크레인, 뭐 달리, 주민 주먹 이런 식으로. 자 앞에 국화 크게 화면에 딱 들어왔어. 근데 카메라 줌을 이렇게 쫙 켜니까 거기에 뭐 여자 남자가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러는 그런 뭐 논일고 있는 게 보여. 뭐 이런 식으로 한 화면을 같이 또 보여줄 수 있지만 전경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찍을 땐 같이 찍었다가 영상에 이제 제대로 앵글이 나올 때는 요 그림이 이렇게 싹 빠지게 얘가 빠지게 하면 입체증 벌써 봤잖아요. 앞에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이게 빼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핸드헬드샷 요거는 우리 이제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막 찍고 돌아다니는 거. 카메라가 이 방안을 많이 찍는다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다가 또 앞으로 가고 이런 거를 핸드헬드 샷이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핸드헬드 샷이 큰 의미는 없는데 ENG 카메라 이런 카메라 큰 것 같은 경우는 어깨에다 이렇게 매요. 카메라를 어깨에다 매는 게 뭐냐면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매는 거거든요. 그럼 어깨에다 매면 어떻게 돼? 숨이 아니 멈춰야 되는 거야. 10초고 20초고 30초고 그냥 딱 멈춰. 그리고 사람 몸이 인간 삼각대가 돼야 돼. 인간 트라이포트. 그래서 그거 잘 찍는 사람을 방송 용어로는 데모찌라고 그러거든. 데모찌 일본 말인데 데모찌의 뭐 달인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찍는다. 거기는 비밀이 있어요. 자 카메라 흔들리지 않게 찍으면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까요? 멈추고 호흡을 하지 않고. 네, 멈추고 호흡을 안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하고도 해당이 돼요. 삼각대? 아니 핸드헬드 샷에서 뭐냐면 카메라 앵글을 와이드 샷으로 놓으면 돼요. 망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망원은 절대 쓰지 말고 망원은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로 찍는다 그랬잖아요. 발로. 그러니까 내가 망원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가가. 그다음에 와이드 뺏겨주다고 뒤로 이렇게 한 발짝 정도 이렇게 빠져. 요거만 하면 돼. 그거를 와이드 샷, 그러니까 앵글을 관광 렌즈를 활용하면 관광 렌즈는 안 흔들려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내가 망원으로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되지. 망원으로. 망원으로는 핸드헬드 샷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망원으로는 뭐 이동차를 깐다든가 뭐 스타디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장비가 있어야 돼. 지미집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핸드폰에 망원하고 방원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죠. 있어서 요즘에 망원하면 멀리 큰 전경 찍을 때 멀리 있는 걸 크게 보이게 하는 거. 뭐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뭐 정. 네. 그럼 방원은 광각은 이 앞에 가까운 닫혀 겁니까? 있는 거를 더 크게. 자, 그게 이것도 알아야 돼요. 망원의 특징과 광각의 특징을 알아야 돼. 광각은 갇혀 있는 거를 더 가깝게 보이게 하고 더 크게 보이게 해요.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촬영이 되고 망원은 멀리 있는 거를 당겨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더 멀리 보이는 거는 광각. 망원 렌즈는 그 입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이럴 때는 망원이 좋고 인물 사진이 아니고 풍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찍을 때는 광각 렌즈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광각으로 찍어야겠다, 망원으로 찍어야겠다를 판단해. 카메라 감독들은요, 이제 대본을 딱 보면은 요거는 105mm 렌즈를 찍어야겠네, 요건 28mm 렌즈를 찍어야겠네, 이건 200mm, 300mm를 찍어야겠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폰트에다 이렇게 적어놔. 촬영할 때 손만 딱 내밀면 300mm도 아니야. 그냥 손만 딱 내밀면 조수가 300mm 렌즈를 갖다가 껴줘요. 카메라에. 감독은 이렇게 끼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렌즈 갈자 그러면 그 콘티에다 나와 있거든. 요거는 300mm, 요건 28mm, 요건 14m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수들이 렌즈 탁 껴주면 초점까지 맞춰줘요. 초점까지. 감독은 초점도 안 맞춰. 감독은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걸 궁리해야 되는 거거든. 기계적인 거는 엔지니어들이 다 있어요. 포커스맨이 따로 있고 걔네들은 줄 잡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기 찍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자로 재. 그럼 이게 4.5m 그러면 렌즈에 포커스 링에 적혀 있거든요. 1m, 2m, 3m, 4m 거기다 정확하게 딱 맞춰줘. 그럼 감독은 맞춰줬다고 그냥 찍진 않아.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조금 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마지막은 왜냐면 결정적으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 얘네들이 해줬지만 내가 딱 보고 요게 이제 노하우인 거야. 조리개도 마찬가지. 조리개도 노출개 가지고 다 재거든요. 이렇게 여기 재고 노출을 재면 이렇게 할 때 이 사람 여기만 재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재고 여기도 재고 밑에도 재고 그래가지고 그 합을 내 가지고 요거는 5.6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조리개 이거 퍼스맨이 노출개 딱 잰 다음에 감독한테 5.6입니다 그러면 또 조수가 거기 가서 5.6을 이렇게 넣어. 근데 촬영할 때 5.6으로는 안 찍어. 감독은 상황을 봐서 요거는 5.6보다는 좀 더 열어주는 게 좋겠다. 이건 좀 더 닫아주는 게 좋겠다.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 데이터대로 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의 심리를 나타내는 이런 앵글이 있고요. 전 화면 한번 좀 아까 지나간 거 한번 좀 전 화면이요? 설명해 주셨던 거. 이거요? 예. 다 얘기 설명했던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주위 환경을 훑어보는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크레인은 왜 어떻게 하는 거에 다 얘기. 복수. 그다음에 화면을 구성하는데 컷과 씬과 시퀀스 꼭지라고 그랬죠. 짧은 한 컷이 모여서 씬이 되는 거예요.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는 거고 시퀀스가 모여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꼭지는 이제 영화 쪽에서는 안 써요. 이건 방송 쪽에 쓰는 용어고요. 한 꼭지가 보통 한 10분 이내, 7분에서 한 10분 이내를 꼭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씬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촬영하면은 내가 찍을 때는 뭐 중구난방 막 찍었잖아. 그 찍은 거를 어떻게 잘 갖다 이어 붙이느냐. 잘 붙여놓은 게 뭐가 되냐면 씬이 되는 거예요. 씬이. 그 씬이 여러 개 모이면 시퀀스가 돼요. 자, 이 방 안에서는 한 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찍으면. 자, 오늘 이태원 감독이 노원 센터에 와서 디지털 영상 교육을 했어요. 그걸 많이 표현한다 그러면 이태원 감독이 여기서 뭘 했다. 그때 여기가 어디야? 노원이잖아. 그럼 노원이 요 방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밖에도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원 센터 했는데 바로 방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멀리서 노원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전체 풀샷으로 이렇게 보여줘. 그다음에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뭐 잡상인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사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원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 그런 게 몇 칸 찍히면은 그게 씬이 되는 거예요. 그 씬이 모여서 한 시퀀스가 되는. 그러면 그런 그림. 노원센터 밖에 외경도 좀 보여주고. 자, 오늘이 무슨 날이야? 10월 며칠이잖아. 10월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가을이야? 아니잖아. 가을이잖아. 그러면 가을에 노원센터가 보이려고 그러면 가을에 이런 나무 같은 게 있잖아. 단풍진 거. 그런 단풍진 나무를 걸어가지고 여기 찍으면은 이게 내가 10월달이라고 거기다 얘기는 안 해도 가을에 노원센터 예,
강의가 있구나. 강의를 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그게 별로 표현이 안 되는데 요런 데 요런 그림자 있잖아요. 요런 그림자. 밖에 바닥에 그림자. 자, 시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게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내가 뭐 이렇게 뭐 글을 쓰잖아. 글을 썼을 때 새벽의 그림자하고 낮의 그림자하고 밤의 그림자는 틀려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여줘도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 그다음에 시계. 시계는 이렇게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찍어 놓는 게 좋아요. 시계 같은 경우는 시계. 여러분들 이렇게 극중에 보면 항상 시계 나오잖아. 이렇게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는 이렇게 이게 추달린 게 띵 하고 뭐 이런 시계.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디지털 시계 뭐 이런 거로 보여줄 수 있고 시계. 아니 시계를 안 준다 그러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과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모여서 이제 씬이 돼서 시퀀스가 되는 게 이제 밖에 외경 찍은 거. 노원 세타 밖에는 뭐가 있어요? 중랑천이 있습니다. 무슨 천이 있잖아요. 네. 천에 뭐 물고기도 있고 뭐 백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인서트로 이렇게 한껏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림이 훨씬 사는 거예요. 그냥 요 안에 내용만 보여줄 게 아니라 그런 밖에 좋은 풍광까지 걸어서 뒤에는 또 산도 있잖아. 그죠? 산도 같이 걸어서 산 배경이 보인다든가 해서 노원 50% 센터 이런 로고가 같이 이렇게 전경, 중경, 배경으로 이렇게 착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많이 찍어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한번 스캔 쫙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뭐가 멋있고 뭐가 한 번에 착 보여. 그래서 그냥 바로 가서 쓰면은 그 바로 앵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찍는다 그랬어요? 발로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스캔을 해야 되니까 돌아다녀 보는 거야. 돌아다녀 보다가 여기가 그림이 괜찮대? 그럼 그때 찍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냥 자기가 찍은 자리가 그냥 안 움직여. 그냥 여기서만 찍어. 사람 보고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왼쪽, 오른쪽. 그죠? 왼쪽 좀 들어와. 아니요, 그렇게 해도 연출할 땐 그렇게도 해요. 걔네들 그때가 또 있죠. 네, 그렇게도 하는데 촬영하는 사람이 발로 찍으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움직여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는 그림은 내가 요 그림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찍으려고 그러면 요 그림도 찍고 저 끝에서 여기도 보고 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도 보고 문을 통해서 이렇게도 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림을 자기가 이렇게 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구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구성 그거를 그림으로 또 그려.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만약에 공동 작업을 한다. 근데 노원 50% 센터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 우리는 콘티를 그린다 그러거든요. 콘티. 그럼 거기다가 앞에 앞에 보니까 뭐 단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단풍나무를 하나 싹 그리고 단풍잎을 하나 넣고 그 뒤에다가 건물이 보이게 그림을 그려놔. 그러면은 내가 연출자고 촬영은 딴 사람이 해. 딴 사람이 하는 사람은 그 그림 콘티를 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림 콘티를 그리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영화라든가 CF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그림을 그려요. 콘티를 그려. 근데 유독 다큐멘터리만 안 그려. 다큐멘터리는 그릴 수가 없죠. 네.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 내가 오늘 뭐 아프리카 물론 취재를 갔다. 아프리카 가면은 그네들이 뭐 다 벗고 있을까? 브라질을 하고 있을까? 남자들은 뭐 나칠까? 뭐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하면 전부 그렇게만 생각해요. 사실 거기 가면 우리랑 똑같은 옷 입고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최초로 갔다 온 게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전에도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아프리카 찍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막 벗어 있는 거 찍어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정서가, 우리 문화가 아직도 아프리카는 미개고 막 거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베끼는 거야. 돈 주고 제작비로 다. 그래서 무슨 축제도 열어주고 제작비로. 우리 어디 갈 때 그 축제 그런 걸 하는 경우도 그 축제 날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 그런 건 다 우리가 제작비 다 줘서 그걸 다 말해. 동네 잔치를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찍어. 그래서 영상 구성 이렇게 씬 시퀀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든다. 여러분들도 한 컷 한 컷을 잘 찍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은 쓰고 아닌 거는 버리고 해서 붙여서 씬을 만들고 씬이 모여서 외경, 실내 뭐 어디 해서 시퀀스가 돼. 또 시퀀스가 또 모여서 서울 여기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뭐 노원 50%센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때 영상 구성은 이렇게 된다. 자, 영상 제작을 할 때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데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야기야.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그림은 사람들이 감동도 못 받고 만드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촬영을 하면 돼요. 살을 붙여. 네, 어렵죠. 제가 이번에 그 테러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 팀을 이제 가리켜가지고 영화제 이제 작품을 출품하는데 시나리오를 그 친구들은 이제 발달 장애라 글을 잘 몰라. 그리고 잘 쓰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은 더더욱 없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알려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못해. 그러니까 대사는 상대방이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로 그러면 다른 정상인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뭐 오늘 뭐를 할 거야 뭐 이런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는 정도로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제목이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옛날에 우리나라 아니 외국 영화 중에서 마이웨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목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아주 오래전에 그 장애인들 체육 대회를 이제 촬영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발달 장애라 지체 장애인데 달리기 하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10m쯤 갔나 자빠졌어요. 자빠졌어. 우리 보통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울어. 뭐 울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 그래서 내 10m밖에 안 왔으니까 100m까지 안 가. 그냥 포기하고 가. 이 해서 갔을 거야. 이 친구는 엎어져 있어. 엎어져 있는데 안 일어나.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꼭 영화 같아 진짜로. 1분 지나 2분 지나. 그 다음에 이제 부시시 일어나더니 또 뛰는 거야. 거기를. 끝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결승점이 다 끝났어. 그래서 얘 하나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 장애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끝까지 결승전까지 가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 영화를 이제 그 장애인들하고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기가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뭐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관찰하는 거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다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넣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잘 적어놨다가 만약에 뭐 시나리오를 쓴다든가 뭐 구성안을 만든다든가 할 때 그런 거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스토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영상을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스토리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찍을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걸 찍으려고 그러면 찍을 게 없어. 그래서 재료가 탄탄해야 돼. 재료가. 요리하는 사람들도 신선한 재료가 있으면 좋은 요리가 되잖아요. 근데 재료가 신선하지 않고 재료가 없으면 뭐 요리가 그렇게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죠. 셰프들이 예전에는 그냥 주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방장 되게 우습게 봤다고. 그리고 직업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좋게 안 봤어. 힘든 직업이었잖아. 요즘 셰프들은 어때요? 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지금 이제 물을 만난 거야. 그분들은 그냥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막 할 정도로 그분들이 좋은 재료를 써요. 정말로 그런 정말로 제대로 된 셰프들은 엄청 좋은 재료만 써.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셰프들은 그런 원가 생각하고 막 이래서 좋은 재료를 못 쓰니까 매일 고성태. 근데 정말 큰 이런 셰프들은 자기 거 아니니까 뭐 좋은 거로만 이렇게 써서 음식을 만드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지 뭐. 좋은 재료.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집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편집이 되는 거죠. 이 셰프들을 내가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미쉐린 이렇게 별 다는 셰프들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접시 하나에 자기 작품이래 그 사람들은 접시 하나에다 음식 하나 갈비를 하나 이렇게 놔도 갈비만 이렇게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갈비집 가면은 어떻게 먹어요? 갈비를 접시 하나에 구운 갈비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고먹던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갈비를 구운 걸 이렇게 담아다 준단 말이야. 접시에다가. 근데 이런 고급 셰프들이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고 접시 대빵 크고 뭐 큰 접시에다가 갈비 한 점, 갈비 이렇게 뼈다귀 붙은 거 하나 딱 놓고 거기에 막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막 송이 같은 거로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이렇게 봐도 이거는 작품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십만 원씩 주고 먹는 거야. 갈비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작품을 만든다. 찍기는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홍보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돼. 내가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찍은 거하고 제가 찍은 거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왜냐면 저는 오랫동안 이런 영상 일을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촬영을 하고 이렇게 멀리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태원 감독이 만든 거야. 이거는 어떤 감독이 만든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만약 홍보 영화를 만든다. 관공서에다 이제 홍보 영화를 만들어서 납품하잖아. 그러면 빠꾸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빠꾸 당하는 경우. 근데 어떤 성우가 그래. 그거 내가 나레이션 하면 그거 바로 합격이야 그래. 그럼 브랜드가 있는 거야. 박일이라는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박일이라는 성우가 우리나라 한 두 번째 들어가는 그런 성우예요. 그분은 워낙에 많이 나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관공서 사람들은 박일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야. 그걸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게 나레이션 넣은 거로 퇴짜 맞은 거를 영상 안 봤거든. 그 사람이 성우 목소리 바꿔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오케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브랜드, 나의 브랜드가
다양한 사이즈로 와이드샷, 풀샷, 미디움샷, 미디움 크로즈. 자, 왜 와이드샷 쓰죠? 촬영할 때? 왜 와이드샷을 찍어요? 여기가 어디? 그치? 여기가 어디인데? 정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와이드샷을 찍는다 했잖아. 반드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와이드샷을. 여기가 어딘데? 그럼 클로즈업은 왜 찍어요? 누가? 예, 누가? 뭐 언제 어디서? 자, 와이드샷을 찍어준다면 반드시 클로즈업 찍으라고 그랬죠. 와이드샷 찍은 다음에 풀샷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이드샷 찍은 다음에는 반드시 클로즈업이나 미디움이나 완전히 앵글 사이즈가 다른 걸 찍어줘야 돼. 그걸 우리는 30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30도 법칙.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30도만 이렇게 벗어나도 돼. 그 자리에서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지 말고 내가 여기서 30도만 벗어나서 사이즈 앵글을 다르게 여기서 풀샷 찍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클로즈업이나 미디움이나 뭐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뭐 촬영하다 보면 이제 촬영하는데 정신 팔리면은 계속 똑같은 데서 그냥 똑같은 사이즈 또 찍고 또 누가 들어오면 또 찍어. 자, 누가 들어오는 걸 또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들어온 사람은 클로즈업으로 찍어주면 돼. 근데 누가 들어왔다고 또 찍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나왔다고 또 찍고 똑같은 사이즈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간에 그 선사 기억을 못하는데 네. 다양하게 찍으라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죠. 앵글 사이즈를 다르게 풀샷도 한번 찍고 클로즈업도 찍고 미디움도 찍고 빅클로즈업도 찍고. 근데 계속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네. 그런 사람이 지겹지 않다는 말씀이죠. 아니 지겹지 않은 게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을 다르게 해야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똑같으면 화면이 튀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영상이 비슷한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끼리 붙여놓으면은 이게 붙질 않아요. 그림이 안 붙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뭐 페이스인이라든가 뭐 와이퍼인이라든가 뭐 트랜지션을 넣어서 막 이렇게 해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끼리를 자연스럽게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와이드샷 다음에는 미디움 클로즈업 찍고 클로즈업 다음에는 풀샷 찍고 풀샷 다음에는 뭐 빅클로즈업 찍고 이렇게 공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스토리가 일단 돼야 되겠죠.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있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각각의 신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신들이 와이드샷, 풀샷, 미디엄샷으로 이제 다양한 앵글 잡게 되는 네, 앵글. 다양한 앵글과 사이즈로 네네. 이게 이제 그 다양성이 있어야지 이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빨려들고 네네, 맞습니다. 지겹지 않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와이드샷 여기가 어딘데 보여줬어요. 근데 클로즈업 보여주는 거는 클로즈업 크잖아. 그러니까 스토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아, 여기가 어딘데 클로즈업인데 지금 여기 뭐를 보여준 거지? 뭐를 하는 사람이지? 어떤 내용이지를 요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없는데 클로즈업을 넣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게 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풀샷하고 크루즈업은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와이드샷은 꽉 풀샷. 풀샷은 이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풀샷. 와이드샷은요? 어떤 거요? 와이드샷. 와이드샷은 더 넓은 거. 그럼 와이드샷과 풀샷은 전체를 보여주고 더 넓은 거라고는 어디에서 경계를 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요거는 풀샷이야, 요건 와이드샷이야는 안 하는데 보통 사람을 찍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찍는 거를 우리는 풀샷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연, 넓은 범위, 여기 밖에 천을 찍었다. 천 찍는 그런 거는 풀샷이라고 그러지 않고 와이드샷이라고도 하고 뭐 롱샷이라고도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찍는다 그러면 뭐 익스트림 롱샷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편집할 때 촬영할 때 이거 와이드샷으로 찍는 거 했는데 풀샷으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찍는 사람이. 요거는 미디움으로 찍어야 되는데 풀샷으로 찍어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언어예요. 나하고 너하고 규칙.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외국어를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그 최보람 선생이 나오는 그 한국의 밥상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거 보면 그 지역이 쫙 하나 나오고 그게 이제 와이드샷. 와드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요리하시는 뭐 아주머니라든지 아저씨가 나와서 그런 거 이제 미디움 정도. 믿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하는 거야 위 크로죠. 예, 그런 이제 그게 크루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손 모양이 이제 막 네, 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 해고 이런 네, 게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이 돼서 이렇게 돼서 아주